네, 안녕하세요. 네, 테느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화랑님 어서오세요. 윤여리님 어서오세요. 7분. 오늘은 조금 방송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이제 끊겼는데, 이제 요즘 뭐 손님 없습니다. 가게 다시 한 2주 동안 문 닫고 있다가 열었는데, 어, 음, 좀 마지막 손님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이상해요. 오늘은 막 연인 관계인 것 같으면서 회사 동료인 것 같은 굉장히 서로 고성을 막 오고 가고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부남인데 어, 남녀가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인드라가 보기에 비서로 보입니다. 비서. 예. 근데 막 원래 그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회사잖아요, 회사. 네. 특히 이 사장과 비서의 관계는 그 참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재밌는 마지막에 또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8분 이제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12시 안에 끝내는 방향으로 어저께 시간이 많이 길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 어제 주제여야 되는데 저는 그걸 1시간 20분 내에 다 할 줄 알았는데 절반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사실은 주제가 융카 세 가지 어떤 매력과 세 가지 세계화 미션 이게 어저께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어저께의 어떤 제목이 용산 이전과 지방선거 뭐 호리폴리시 이거에 오늘 다뤄둘래니까 이제 교차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소제목들은 이제 오늘 방송에 충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516회 특집이죠. 516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516 특집 이렇게 했습니다. 3월 23일 억설타임즈죠. 이널리 윤카 세 가지 매력과 세 가지 세계화 미션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거는 철수 세운 어저께 똑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가 좀 다르죠. 용산 지선 지방선거 최태원 민경욱이 들어왔네요. 태영호 영호 김태우 젊은 시각 강용석 슈퍼미소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부터 이제 연이어서 한다면 어저께 이제 그 투병수기 코프 시럽부터 구했다. 잘 구하셨어요. 비상용으로 그냥 언젠가 한번 걸릴 거다 생각하시면 코프 시럽과 타이레놀 정도로 이렇게 준비하시겠다가 이렇게 좀 차도가 진행된 다음에 이제 병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하셨어요. 그다음 민경욱 민본자 1963년생이죠. 생존신고 생존보고 투. 그래서 일단은 그 민경욱의 큐를 환영하고요. 신께서 우리 민경욱 전 의원의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2의 삶을 주신 것 같아요. 민경욱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중환자실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공포에 쩔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본인의 입으로도 그렇고 인드라가 보기에도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 살아나온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중환자실에서 설령 일반 병실로 옮겼다 치더라도 그 간호사 말대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암 치료 때문에 중환자실 갔다가 나왔는데 그 암 부분은 치료가 됐어. 근데 다른 부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6개월을 못 가시는 그런 경우를 인드라가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민경욱 지금 전 의원이 건강을 회복한 게 우선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향후 5년 동안은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물론 체력적으로 이번에 몰랐는데 아주 그냥 체력이 빵빵하신 분이었고
부인께서 또 의사분이시고 그러니까 뭐 잘하시겠지만 향후 5년 내에 건강을 참 유의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민경욱 응원하고요.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 성렬이 형 융카 당선에 기여한 목과 그다음에 융카가 향후 전국 구상하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자신은 융카의 입장을 지지한다.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는 게 그동안의 민본자가 약간스럽게 좁은 견지에서 대국적 견지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면들이 있어 왔는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면에서 신께서 민본자를 살려주신 큰 어떤 미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힘내시고요. 파이팅! 그 다음 그것도 민본자니까 우리 또 갑자기 그 송도에 우리 갑자기 누구죠? 갑자기 죄송합니다. 카리스마님 떠오르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잭 선생 동래병원에서 보이는 코로나 환자 유형 이렇게 이거 뭐 예전에 그 뭐죠? 그 메르스인가 뭐 이런 거 사태 터졌을 때 사스 뭐 이런 거 터질 때 그것 때문에 학교 안 가니까 애들이 막 걸린 사람도 막 이러고 죽지는 않는다 생각하니까 요즘 오미크론이 걸려도 상관없다는 게 슬쩍 유행처럼 돼가지고 걸리면 나도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안 가고 회사 안 가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잭 선생 얘들아 알겠죠? K 정치방역 실패는 지난 재보궐선거 이번 대선 이번 지방선거까지 K 방역 정치 실패 세계 최악 뉴욕타임즈가 맹공격 깠지 않습니까? 게임 끝이다. 일단은 제가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죠. 지난 재보궐선거 때부터 그 4.15 부정선거 때와 이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의 가장 큰 차이는 4.15 부정선거 때는 그래도 명분은 K방역이 성공했다. 이런 명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도 재보궐선거 대선처럼 질 수밖에 없다. 현 문재인 파쇼 정권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5.16 특집 박근혜 대통령님 또 5.16 특집 하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님 그래서 이거는 가세연 가세연 박근혜 대통령 힘내세요. 이렇게 광고를 때리는 요게 이 가세연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가세연 대구 스튜디오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김세희 또 큰일 했어. 강용석하고 김세희가 또 큰일 했어요. 아주 좋은 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가세연 그 대구 스튜디오가 바로 저 박근혜 대통령 사저와 만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을 인드라가 칭찬드리고 싶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싶은데 주소가 딱히 안 나와가지고 찾기가 어려운 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네이버나 구글에서 가세연 대구 스튜디오를 찍으면 그거 내비 삼아서 가시면 된다 이거죠. 네이버 같은 데서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서 그 가세연 대구 스튜디오를 찍으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는 거다. 아주 잘했다. 우리 공화당도 이런 거는 인드라 좋은진 인정해 주니까 열심히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힘내시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이번 주말쯤에 다루겠습니다. 이미 인드라가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일단 인드라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세연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 윤카와 성렬, 나는 윤카보다 성렬형이 좋은데 오늘은 그냥 윤카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만 윤카로 하고 예, 윤카를 밀고 예, 다른 그냥 성렬형이 좋아요. 인드라가 제일 먼저 성렬형 그랬잖아. 어쨌든 뭐 그런 이슈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 2, 3일 동안 이번 주말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예, 다 나온 거 인드라가 딱 차분하게 지켜보고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가세현 방송을 볼 것이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김세희가. 그럼 보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안 그래요? 그래서 인드라 얘기잖아. 예, 박근혜 대통령, 다른 거는 지방방송 끄고 박근혜 대통령, 유영아 변호사, 그 다음에 가세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믿어도 된다. 다만 우리공화당 조원지 이쪽은 인터넷 조금 덜 믿는다. 예, 정성은 이해가 되는데 그쪽 라인은 약간 또 이 지방방송이 좀 있어. 조원진이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약간 조원진 쪽이나 우리공화당 쪽은 인드라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다음에 묵고 따블로가님이 47번째 팬클럽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쿠토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쪽이 돌아가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 팔종오면의 김해 봉하마을처럼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달성군 저쪽이 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지역이 전체 뭐 집값도 땅값도 오르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뭔가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달성 쪽에 있는 지자체 시의원이나 대구시 지금 뭐 바뀌니까 이번 지자체 공약을 잘 내세워야 되겠다. 구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구청장, 대구시청 시장이 이 박근혜 대통령 요 사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잘 말썽 안 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잘 기획하기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자체에서 공약을 잘 내놔서 지금부터 연구에 들어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세현 쪽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1시네요. 어제 방송에서 3가지 파시즘을 언급하신 것을 듣고서 성렬형이 내건 국민통합이라는 메시지가 그건 미션이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던 foreign policy 이 2가지 점을 딱 보시면 됩니다. 그 핵심 첫 번째 문장에서는 윤카는 미중 관계에 대한 한미의 친미 입장을 선언하면서 전략적 명확성을 약속했다.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은 한국의 외교 정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세계화죠. 올라설 필요가 있다는 윤의 입장과 달리 문전비 파시조 정권은 중권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위주의란 표현은 파시즘을 약하게 이야기할 때 권위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시즘 부활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사실상 파시즘이라는 것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외교적 용어에서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파시즘적이다 이렇게 파시스트는 아니지만 파시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문전비는 법치와 민주주의 구범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의지를 주장하지 못했다. 인드라가 이거에 대해서 강조했고 윤카가 또 인드라의 얘기를 이어서 했죠. 쿼드, 오커드 이런 얘기를 인드라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에 너무
대북 문제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 국가고 인도 태평양에 대한 책임을 가진 국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역할을 주변국들이 세계가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멋대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거죠. 인드라 강조했죠. 주변에서 핵 가져라 할 때까지 핵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주장을 자칫하면 파시스트가 됩니다. 발쪽 정우는 핵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핵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시스트인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너네 군사력 갖춰라, 핵 가져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도 태평양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때 거기에 부응하면 돼요. 먼저 한 발짝 더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파시스트들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들만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수행하도록 대담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복잡한 안보 극장에 위치해 있고 융카는 증가하는 파시즘에 맞서야 할 것이다. 세 가지 파시즘.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과 안전을 일익을 담당해야 할 윤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국내 문제가 안정되어야 되겠죠. 국내 문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5천만 대한민국 시민이 열렬하게 한 목소리로 통합된 목소리로 초당파적으로 윤 정부를 지지하고 해야 될 것이고 설사 반쪽민주당 지지자일지라도 향후 최소한 2년 반 동안은 거의 절대적으로 윤 정부가 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2년 반 끝난 다음에는 그거는 이제 반쪽민주당도 야당이니까 깔 건 까야 되겠지만 최소한 초당파적으로 윤 당선자 윤카의 2년 반 동안에는 무슨 일 있어도 막지를 막아야 되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발족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일이고 인도 태평양의 번영을 위한 길이고 세계 평화,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당신들이 이 길을 벗어나는 순간 당신들은 파시스트가 되고 푸틴과 맹콩 시파라 같은 파시스트가 된다. 그들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인류의 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류와 함께 파시스트들과 맞설 것인가? 이것이 지난 방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과제를 우리 융카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해왔습니다. 처음이 아니죠. 지난 방송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드라가 계속되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에 미션을 주고 오셨고 그 다음에 김대중은 자유화, 난 민주화라는 표현은 파시즘이라고 규정하죠. 자주란 표현 파시즘이다. 반미 파시즘, 자주 파시즘, 민주화 파시즘이다. 대치되는 용어는 자유화, 자조, 친미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20년마다 미션이 오고 이번에 세계화 미션을 우리 융카가 미션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진돌님 어서오세요. 필부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이게 포린 플러시의 여기다 글 잘 썼다. 포린 플러시가 포린 어페어즈는 미국 공화당 계열이라면 포린 플러시는 미국 민주당 쪽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다. CFR,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이렇게 초당적으로 국유본이 전폭적으로 융카를 지지하고 있다. 놀라운 현상이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드리고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구기본과 구본 귀족들이 일치단결해서 하나된 목소리로 초당적으로 성렬령을 윤카를 지지한다는 거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명백하게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예,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윤카의 운빨을 신뢰해야 됩니다. 윤카의 운빨을 신뢰하면 대한민국의 운빨도 윤카 운빨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카의 운빨을 믿고 문전비 파쇼 정권과 이재명의 재수없음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수없다. 문전비 파쇼 정권 재수없다. 이재명 재수없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난다. 그래서 우리 슈퍼미 소녀 잘하셨고, 제명이 또 이거 다 잘 정리해서 우리 슈퍼미 소녀, 그 다음에 KBS에서 윤카에 대한 살아온 길을 다큐를 제작했는데 난 몰랐는데 김건희 여사하고도 이렇게 했었군요. 뒤에 조국이 보이죠? 재밌네요. 그 다음에 몰랐는데 2003년에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한 게 바로 윤카였네요. 저 안희정 사건은 인드라한테 인드라가 계속 저양자 하다가 저 안희정 사건을 만나면서 인드라가 이렇게 확실하게 운동권의 정남이가 떨어져서 확실히 정치에 대해서 딱 거리를 두기 시작한 아주 결정적인 인드라의 삶의 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저 안희정 비리 사건이. 인드라가서 그래서 반쪽 노면 이 안희정 지지자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안희정에 대한 개인적 감정은 없어요. 진짜로. 그러나 저 안희정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드라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임을 맡았던 게 바로 윤카였다. K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아이드벌은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슈퍼미소녀 하여튼간에 엠뱅신이든 KBS든 SBS든 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놔요. 양쪽에 제명이 것도 만들고 윤카도 만들었다가 당선되는 쪽으로 방영하는 거죠. 제명이 쪽은 만들어 놓고 폐기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20분 동안 얘기했고 서두로 제시했고, 이제부터 용산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인드라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용산 이전은 무슨 혹자가 말하는 무속의 무슨 그런 거 아무 상관이었고요. 인수위의 결정도 아니고 인드라가 볼 때 윤카의 결단도 아니다. 구규본이다. 이거 인드라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용산 이전은요, 구규본의 결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용산 이전을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 첫 번째고요. 그런 어떤 첫 번째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죠? 미국 대사관이 오늘 숙대 입구역 용산 쪽으로 움직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미 예정돼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이 용산으로 간다고.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자, 우리 1000만 관객 돌파했던 극한직업, 이거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얘들아. 재밌더라고요. 극한직업. 거기서 도청하잖아. 거리가 물론 요즘 도청 기술이 아주 현대화돼서 거리가 필요 없다 하지만, 그래도 고난이도의 어떠한 도청을 하려면 가까워야 돼요. 아니, 미국 대사관은 동아시아 정보
어떤 핵심을 담당하는 중요한 대인데 청와대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우리 미국 대사관은 오래전부터 한국 CIA가 있고, 한국 CIA는 오래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도청을 해왔습니다. 그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다 해왔어요. 역대 대통령 누가든. 국유본이다. 역대 대통령 다 임명하니까. 반쪽 일성도 임명하고 반쪽 정원도 임명한 게 국유본이니까. 자, 그런데 미국 대사관이 용산으로 가는데 당연히 대통령 집무실도 용산으로 가야죠. 다른 건 다 무슨 강남으로 가려고 그랬다 뭐 이런 건 다 뻐꾸기예요. 왜 그러면 미리 공약을 하지 않았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당선된 다음에 얘기 나오는 거지, 갑작스럽게 그 윤카가 결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9번 결정입니다. 용산이죠. 필연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용산 이전은 필연입니다.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파시스트입니다. 지금 누가 거부하고 있어요? 반미 파시스트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미 반쪽 애들이 반대하고 있고, 문전비의 잘 파쇼 정권이 반대하고 있고, 그렇죠. 왜 반대하겠습니까? 파시스트니까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거죠. 간단하죠.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자들은 파시스트. 이거나 파시스트의 생애당이기 때문에 파시스트에서 세뇌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인류의 푸틴과 같은 우를 저지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에서 중요한 거에서 파생되는 건데, 두 번째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트럼프 때문이다. 자, 작게가 10년마다 변화하듯이 대체적으로 국유본의 흐름이 10년마다 이렇게 한반도 정책에 조금씩 수정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 이전,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 이 세종시가 반쪽 노면이 한 거지만 반쪽 노면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것도 국원 결정이에요. 큰 그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종시 이렇게 되는 것도 그것도 인들아 찬성했잖아. 아무리 반쪽 노면이 하더라도, 인들아 서울 시민이더라도 그거 국원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번 용산 이전도 국원 결정이고,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국원 결정이에요. 세종시 이전을 찬성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용산 이전도 찬성하셔야 됩니다. 국원 결정이에요. 자, 10년마다 그렇게 해왔어요. 90년대 그 소련이 붕괴한 이후로 10년마다 이렇게 해왔어요. 잘해왔다고. 클린턴, 부시, 오바마 때까지 잘 되어 있다가 언제 삐끗했냐면 바로 트럼프 때 삐끗한 거예요. 이렇게 차분하게 미국 연합사도 이전하고, 미국 용산 기지도 평택 기지 험프리스인가 아주 잘 해놨어요. 주한미군이 전 세계 미군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그 부대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이에요. 아주 시설을 잘 해놨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트럼프 때 지지부진한 거예요. 이전 문제가. 용산 기지 이게 맨날 이게 비워준다. 근데 이게 지지부진한 게 문전비 파쇼 정권 때문이고 트럼프 때문이에요. 이 트럼프라는 이 돌발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올스톱된 거야. 10년마다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되던 그러한 작전들이 이 트럼프와 아베와 문전비 잘 파쇼 정권 때문에 망쳐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까 약간 급한 모양새가 있긴 합니다만 필연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인드라가 어떻게 강조했습니까? 김관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드라가 한때 김관진 대통령 후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모질게 문전비 잘 파쇼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분이 김관진 아니겠습니까? 김관진이 보증한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는 뭐 우리 또 테넷님께서도 재밌게 얘기해 주시니까 할 말은 많지만 이따 뭐저 세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핵심은 자, 두 번째는 이 트럼프 때 이 똥차를 치워야 된다. 인들아 강조했잖아. 전작권 연기해야 된다. 예? 조기 경보기 같은 거 한 대 살려면 얼마나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데 예? 안 되죠. 우리는 경제 개발하고 예? 고맙지. 응? 국기본이 미국이 해구산을 보장해 준다는데 땡큐 해야죠. 예? 겉으로 막 그냥 군세 시위 행진하고 뭐 그렇게 군사력 갖추는 게 우리 대한민국 복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예, 한미동맹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거 특권이라고 이들아 강조했습니다. 그걸 눈꼴 싫어가지고 못 보니까 예? 반쪽 정은이 맨날 한미동맹을 그렇게 없애려고 애쓰는 거죠. 거기에 놀아난 문전비 잘파쇼 정권이 있는 거고요. 예, 한미동맹은 예, 이건 예, 대한민국의 동아줄이라고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미동맹 없이 경제발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미를 잊지 마십시오. 반미는 파시스트입니다. 파시즘이고 예, 이거는 그냥 예, 가난으로 가는 직방이에요. 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국연 미션이다. 두 번째 트럼프가 이런 어떤 예? 지연을 시켰다.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이 지연을 시켰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국유본의 한 수죠. 아까 얘기했듯이 융카가 인도 태평양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국내가 안정이 되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자유인들이 융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자면 지방선거 승리해야 되겠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예, 핵심 구호가 뭡니까? 용산 이전이 될 겁니다. 지방자치선거는 모든 선거 중에 관심도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역개발 현안이 되는데 용산 이전이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1타 3피로 예,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국유본이 예, 지방선거 승리와 예,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해서 예, 용산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믿고 따르셔도 된다. 예, 여기에 딴지거는 자들은 파시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은혜 1971년생 융카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지방선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만약 2년 반 뒤에 융카가 집권한 올해 22년이 아니라 한 4년 2년 뒤에 만약에 치러진다면 예, 그때는 예,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 패배할 공산이 더 커요. 그러나 역대 지방선거의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연달아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 어떻죠? 예, 대한민국 시민은 일할 수 있게 예, 융카 이왕 대통령 됐는데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초장부터 발목 걸 일이 뭐가 있느냐. 일단 밀어주자. 밀어주고 비판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주 큽니다. 예, 역대 예, 지방선거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루어진 모든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우세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데이터에 정확한 인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0.7%의 격차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그 48.7%와 왜 이렇게 0.7%의 격차가
효과가 났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겠지만 핵심은 0.7%라는 미미한 격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윤카를 밀어줘야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또한 만약에 10% 이상 만약에 윤카가 앞서 있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얘들이 이제 당선됐으니까, 윤카가 당선됐으니까 이제 배부를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농공행상할 때 막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불만들이 많단 말이야. 이랬을 때 10%나 앞서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지방선거도 이기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악재로 너무 안도하니까 오히려 0.7%니까 불안한 거야. 이러다 지방선거도 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준석이를 씹을 수밖에 없고, 성렬 우파들은 윤카 우파들은 또 준석이 까야 되겠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 0.7%의 격차가 오히려 신의 한 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에 여당이 유리하다.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김은혜 대변인의 말과 같다. 세 번째, 이것들을 하나로 뭉치는 명분이 필요하고 있는데 그게 뭐다? 용산 이전이다. 5월 10일 날 윤카가 딱 당선되고 나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딱 20일이야. 20일 내내 방송에서 용산 이전 가지고 떠들 거 아니야. 야당은 반대할 것이고 여당은 용산 이전의 당위성을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프레임이 딱 정해진 거야. 용산 이전 무리다 한다. 윤카는 경부고속도로처럼 청계천처럼 윤카는 해낼 것입니다. 용산 이전. 너네도 원래 반대는 안 했지 않냐. 명분은 윤카에게 있어요. 청와대에서 청와대라는 것은 문전비도 지졌던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얘기하는 게 자체의 어떤 정당성에선 딸리니까 이게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무리다, 요런 게 논지밖에 없어요. 딸리는 거야, 논리가 말하자면. 근데 이게 얘네가 이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에 반대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낸 게 보이잖아요. 이 프레임 전쟁에서 승리했어 이미. 이게 국기본이야. 승리할 수 있는 프레임을 딱 준 거야. 지방선거에서 용산 이전 긍정성이잖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용산 이전 너네도 이거 지지하지 않았냐? 발정노면이 행정수도 이전할 때 박정희 대통령도 이거 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논리가. 너네 문전비 너도 이거 지지한 거 아니야? 너 못한 거 내가 한다는 건데 왜 반대해? 말 되잖아.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0.7%의 격차로 위기감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용산 이전 명분 20일 동안 내내 뉴스 때릴 거 아니야. 안 다룰 수가 없거든. 지방선거 승리한다고. 아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드라가 또 지방선거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회의론이 막 0.7% 격차 이러다가 막 그냥 무슨 광우병 사건 터지듯이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방선거 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단숨에 바뀐 게 걱정하지 마세요. 인드라가 지방선거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인드라가 또 이렇게 용산 이전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하면 내일부터 또 용산 이전에 대한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이 인드라 방송은 또 저쪽 문전비 자유 파쇼 정권이 또 잘 보고 있거든.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인드라 이 방송 오늘 보고 확 또 대한민국 여론이 바뀝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바연님 어서 오세요. 일로연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붙여야 되잖아. 맨 처음에 이걸 알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문전비가 처음에는 오전에는 뭐 발목 잡지 않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오후에 들어서 무슨 여론조사 출처가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58% 국민이 용산 이전을 무리라고 생각하고
33%만이 찬성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어떤 여론조사인지는 몰라요. 비공개래.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시기에 58% 정도가 정권 교체에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33% 정도만이 정권 유지. 이게 딱 그런 프레임인데 완전히 딱 거꾸로 된 판도잖아요. 예. 이게 인드라 볼 때 역공작으로 난 봐요. 이거에 고무돼 가지고 문전비에 온건파와 투쟁파가 있는데 투쟁파가 앞됐다는 거 아니야. 이거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근데 온건파는 이게 당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게 온건파인다면 투쟁파는 아니야 이걸로 지방선거 이길 수 있어. 근데 투쟁파가 이 여론조사 보고 고무돼 가지고 판을 바꿔서 지금 문전비가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박수 치기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분위기 띄우려고 또 누구야? 걔 그 비서실장 하던 애 누구지? 종석이까지 나와준 거 인드라 너무너무 고맙지. 종석이가 여기 나서줘서 인드라는 오히려 걔 종석이가 맨날 그 전박 시찰할 때 박정희 나이방 끼고 했던 애 아니야. 종석이가 난 박수 칠 일이야. 종석이가 그 용산 이전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종속이 좀 많이 키워줘. 우리 언론에서 종속이 발언 많이 키워줘요. 종속아, 인드라가 너 지지해줄게. 계속 그 용산 이전 반대해. 앞장서서. 종속이가 저렇게 하는 하나 용산 이전 됩니다. 그렇게 봐요. 어준이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준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지만 이제 해야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기부원의 어떤 역공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 이게 강력하게 이게 상대방이 반대해줘야지 이게 박수 딱 손뼉이 마주치면서 이슈가 발생하는데 저쪽에서 소극적 찬성을 해버리면 이슈가 이게 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용산 이전 이슈가 모든 이슈를 다 압도할 수 있었던 게 문전비 잘파시 정권과 그 종석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된 거예요. 모든 이슈를 다 압도한 게 지금 용산 이전 이슈가 된 거잖아요.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판이다. 인드라 이 방송 보고서 이거 모니터링하는 애들이 또 문전비한테 달려가서 이거 우리 당한 거예요. 또 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 방법이 없지.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딱 판 돌아가는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인드라가 방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알아도 너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서 어떻게 더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또 늪에 빠지는 거야. 이미 알았지만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니? 뭐 안 달랐죠.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크로코다일 공부 좀 더 해야 돼. 우리 30대 때 다 이 30대 후반이 위험해. 우리 크로코다일들아 좋아하는데 아주 B급 락커 정신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친구고 청년인데 그 30대 후반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그때 난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인드라도 그랬어요. 30대 후반에. 다 그래. 30대 후반만 되면 나 머리 커가지고 공부를 더 안 해요. 그때 다시 공부해야 돼. 우리 크로코다일 지금 보니까 콘텐츠가 많이 부족해. 공부를 해야 돼. 크로코다일. 하던 거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내용은 없고 하던 가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구독자 수 떨어집니다. 조회수 떨어져요. 인드라가 크로코다일 그 높이 평가하는 건 태세전환. 첫 수영 막 가다가 갑자기 첫 수영 존경합니다. 이게 아주 잘하는 거야. 장점이야. 그래서 이제 한 분께서 김용호 대기자가 걱정된다. 요즘 스탠스가 불안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는 김용호 대기자가 자존심을 버리고요. 이 크로코다일의 이런 철학이 있는 그래도 크로코다일이 약간 철학이 있어요. 완전히 없는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크로코다일의 그 철학이 약간 있는 기회주의를 지지하는 거죠. 태세전환. 그래서 이 김용호 인드라가 강조하는 철학이 있는 기회주의 이걸 공부해야 돼요. 철학이 있는 기회주의. 계속 자기가 잘못된 어떤 소견을
자꾸 정당화할수록 자기의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김용호 대기자가 깨끗하게 이 틀릴 수가 있잖아 언제든. 그렇잖아요. 김용호 대기자 재빨리 퇴세 전환하셔야 돼. 이게 예? 예, 제대로 이게 해야지 오래 가요. 근데 그 쓸데없이 자기가 틀린 거 같고 이걸 자꾸 정당하고 합리하면 그게 똥꼬집이 되고 폭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김용호 대기자가 좀 잘 판단하셔야 돼. 아셨죠? 예, 이게 근데 이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철학이 있는 기회주의여야만이 예, 인드라 얘기죠. 기회주의를 좋아한다. 인드라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 철학이 있는 기회주의와 철학이 없는 기회주의 두 가지로 나눈다. 철학이 있는 기회주의는 뭐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신. 철학이 없는 기회주의는 뭐냐? 반쪽일성, 문전비. 이런 애들이 철학이 없잖아. 이재명이 무슨 철학이 있어요? 없잖아.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다. 박정희 정신을 가면 철학이 있는 기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인드라 얘기 듣든 말든 그건 김용호 대기자가 할 일이고 이것과 상관없이 김용호 대기자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인드라는 김용호 대기자를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윤카 현 군 통수권자는 문전비죠. 당연히. 그 내달 한미훈련하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해. 4월달 윤카가 4월달에 대통령 아니에요. 5월 10일부터 대통령이니까 4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과의 그 안보 현안은 문준비가 해야지. 문준비 뭐 하고 있어? 안보 국정? 태영호가 62년생이죠.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60년대. 갑자기 북한이 걱정. 종속이 계속 이렇게 종속이 떠들고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안 열심히 해. 종소가 너 무시하지 않는다. 인드라가 네 딸이 참 재밌잖아. 난 종속이 너보다 종속이 딸이 더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인드라 유부남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사는 아니야. 그냥 가세안에서 그 임동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런 거. 그다음 문전비가 뭐 NSC 이런 거 뭐 세월호 7시간처럼 초단위로 문전비가 뭐 했는지 북한 미사일 쏠 때마다 아니면 뭐 저 제명이처럼 어디 가서 떡볶이 먹거나 떡 쳤는지 뭐 이런 거 한번 정권 끝난 다음에 한번 누가 차분하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좀 이렇게 참 만들어서 하나하나 좀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이 한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하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어서 세월호처럼 낭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무슨 뭐 그 사건도 많잖아요.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 때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박원순의 그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또 무슨 디스코텍 사건 터진 거 윤총경 그 진상규명 돼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인드라가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 때 과거사 진상규명한 거 당장 뭐 이렇게 쫙 하는 것만도 10가지가 넘는 10가지가 뭐야? 최소한 30가지인데 과거사 진상규명회가 한 30가지 정도를 다뤄야 돼요. 그것도 최소한으로 뽑은 거야. 어떤 사람은 한 100가지 뽑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윤카가 하셔야 돼요. 5월 10일 날 반드시 개방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왜 못했어? 문전비도 하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하지 말라니까 못했나? 이런 건 또 트럼프가 고맙지. 자, 어쨌든 간에 5월 10일 날 돼서 청와대 개방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 물밀듯이 청와대로 몰려갈 거 아니야. 무슨 청와대 그 별장 같은 것도 개방하면 사람들이 신기해하는데 청와대 다들 가고 싶어 했잖아. 청와대 공원인데요. 여러분 안 가고 싶겠어? 다 가지. 이게 인지상정 아니야. 청와대 대한민국 시민인데 그렇게 말 많은 청와대. 야, 여기가 바로 무슨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무슨
또 이쪽 반쪽 미당 애들도 아 여기가 말이요 반쪽 노면이 여기서 술 꼬러 먹고 뭐 이렇게 예, 헛질을 했던데 지금가 뭐 이러면서 다들 한마디 추억에 젖을 거 아니야. 운전비가 여기서 조국 만나가지고 해치랄 했나 뭐 이런 것도 정수기는 저기에서 옷자랑했나 뭐 이런 거 예, 다 갈 거 아니야. 예, 대박 치는 거라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버닝썬 맞습니다. 버닝썬. 자 주한 미국 대사관이 용산으로 이전하죠. 이게 10년 계획이에요. 이게 지체됐던 거야. 예, 그리고 이것도 예, 딱 예? 박원순 때까지는 지지부진하다가 딱 예,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딱 되면서 예, 딱 5월달에 오세훈이 당선되고 6월달에 딱 결정나.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세훈이 세훈이 형이 왜 또 서울시장이 될 수밖에 없나 이런 게 다 있대. 여태까지 문전미 좌익파시स्ट 정권이 골룸박 박원순이 이렇게 좌익파시스트 예? 예, 저 때문에 이 국원 기획을 망쳤다. 물론 문전비 좌익파시스트도 국원 기족이죠. 예. 근데 이 트럼프 계열이기 때문에 예, 반미 아베빠 계열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회방을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 답변도 우리 여기서 합참에 문제가 없대잖아요. 국방부야, 뭐 국방부 장관이야. 이 국방부 장관도 지도 왜 최근에 왜 국방부 장관이 저 미군 기지 방문했잖아. 그 험프리 기지인가. 거기서 미국 당사자들은 그게 구체적으로 현안을 얘기 안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연합사 이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왜 이전하는 얘기 하겠어 국방부가. 이 큰 흐름은 얘네들도 아는 거야. 속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알아. 이게 국원 의지라는 걸 운전비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반대할 수밖에 없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 군킴 윤한영 위원이 좋은 얘기했죠.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 용산이 얼마나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용산에서 하고 용산에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 윤카가 집권하는 동안 청사 하나 제대로 만들겠지. 지금이야 이제 국방부 쪽에서 하는 거고 이게 그냥 거기서 굳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다가 좋은 부지에 땅은 많아.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백악관처럼 뭐 무궁무진하죠. 다른 지역은 이게 안 돼. 강남이든 어디 뭐 다든 오직 용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이 그리고 터가 좋잖아. 과거의 서울은 남산 이렇게 해서 거기 딱 그 중심이 딱 그때는 저쪽에 경북권이었지만 지금은 강북 강남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1억 서울. 여러분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인천 경기도 서울 다 합친 수도권을 인드라는 1억 서울론 강조하잖아요. 이게 뉴욕주와 뉴욕시 그 다음에 도쿄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서울시와 특별시와 경기도와 인천시가 합한 거대 서울시 1억 명 인드라 강조하는 1억 명 서울 10억 명 통일 한반도 이걸 강조하는 게 다 여기 이런 다 큰 흐름이에요. 그 1억 명 서울이 되려면 어떻게 됐죠? 현재 있는 청와대가 부적합하다 이거지. 너무 북쪽으로 쏠려 있다 이거야. 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명당이다 이거야. 그리고 풍수 인드라 강조하지만 인드라가 이런 비과학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최창조 이건 서양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드라 풍수학자 최창조 이런 사람들 인정해요. 그러니까 풍수라는 건 그 미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되고요. 과학적이에요. 남양 우리 왜 남양에 과학적으로 풍수니까 좋으니까 바람과 물 인드라 강조하는 바람과 물
예, 예? 바람을 고려하고, 예? 온도를 고려하고, 물을 고려하고, 이런 게 풍수죠. 여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 미신 요소가 그걸 제거하면 오늘날 친환경이 풍수입니다. 풍수가 좋은 데는 친환경인 거예요. 친환경이니까 사람 살기가 좋으니까 들어오는 운이 나가지 않고 들어오는 운들이 다 들어오는 거지. 예. 들어올 복들 다 들어오고, 예. 빠져나가는 운은 좀 막아주고, 이게 명당이지 뭐 다른 게 명당인가? 자, 이렇게 그러니까 물 좋고 산 좋고, 과학이죠, 과학. 이거를 무슨 미신이네 뭐냐는, 그렇게 이제 얘는 뭐 제호 같은 애, 인드라 이재호하고 같이 서민연합 했었잖아. 예, 민중연합, 서울민중연합. 그래서 제호를 좀 알아, 인드라가. 이재호 왜 저런지도 알고, 홍준비하고 같이 붙어먹는 애가 이재호 아니야. 이재호 끝났어요. 지방선거 때 너 재호야, 예, 예. 네가 한 일이 뭐냐, 없잖아 너. 그냥 욕심, 그냥 조용히, 예. 아무도 너 불러주지 않아. 예. 뭐 문전비가 뭐 용돈 주냐? 그냥 조용히 지내라.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렇다고 나 저기 이재호 싫어하지 않습니다. 또 이거 얘기하면 또 그러네. 이재호인들아 좋아요. 이재호도 좋아요. 열심히 그동안에 역할이 있었고, 다 인정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만드는데도 1등 공신이고 인정하니까. 근데 근래 활동은 좀 실망스럽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심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처럼 하는 것은 민심에 반대로 간다. 그러다가 큰일 당한다. 자살 당한다. 이렇게 경고를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자살 당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사세요. 제가 이거 저는 뭐, 예, 음모론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자살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그게. 예. 뭐 국유본인지 뭐 중국의 스파이인지 누군지 알 수는 없죠. 인더라도 몰라요. 예. 조심해서, 나쁠 게 없잖아. 인더 이재호 좋아하는데. 예. 말씀드리시고, 이게 이제, 예? 주일 무관 해군 준장 김학민, 여러분 그거 있잖아. 가세현도 강력도 얘기했잖아. 인드라, 모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대사관에서, 무관은 한 명씩 있잖아요. 무관이 뭐야? 그래서 그 외교부에 왜 무관이 필요해? 정보 쪽에, 정보 다 국정원이야, 국정원. 말하자면 그냥 국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교부에, 예, 저 뭐야,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건, 예, 저 외교부에, 외교 저 대사관에 무관이 있다. 정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통이 간 거야. 정보통이 왜 만났겠어? 다 이게 용산 이전, 예? 미군 기지 이전 다 관련돼 가지고, 국유본이 미션을 내린 거 아니야. 국유본이 결정했기 때문에 국유본이 걱정하지 마라. 대한민국 안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책임져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샐 틈 없이 안보 공백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잖아. 그래서 아침 한개 보면은, 예,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열심히 막 작전하고 있거든. 왜겠어요? 이 용산 이전 이런 게 다 이미 프로그램에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반쪽 정원이, 예, 잘못 판단해가지고, 예, 오판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오판하면 좋고, 인들은, 예, 은근히, 예, 반쪽 정원이 오판해주기를 바라는 면도 있어요. 또 오판하면 인들아 좋아. 그냥 게임 끝나니까. 예, 오판해도 되고, 오판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도 되고, 예, 반쪽 정원이 변수가 못 돼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국유본이 알아서, 예, 동아시아 미군이 알아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물샐 틈 없는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용산 이전 하시면 돼요.
아침 한개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연합사 사령관 락해머라 여기서 여기 저 국방부 장관 왜 갔겠어 미군 기지에. 연합사 사령관이 뭐라고 이게 같이 갑시다 정신. 인들아 이거 강조했잖아. 이거 같이 갑시다. 이거 정신이 뭐예요? 바이든 형 정신 아니야. 바이든 형 같이 갑시다. 75% 대한민국 시민은 바이든 형을 지지했잖아. 윤카를 지지하고 25% 바미 파시스트만이 트럼프 지지하고 문전비 지지한 거 아니야. 이재명 지지하고. 대한민국 시민의 75%는 바이든 형 지지하고 윤카를 지지했다고요. 25%만이 트럼프 지지하고 문전비를 지지한 거죠. 그 같이 갑시다 정신. 인들아 강조하는 6.25 정신, 6.25 법칙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이 갑시다. 아침 한개 좋은 정보가 고맙습니다. 진짜 위기는 시작도 안 됐다. 인들아 얘기야 이게. 리서치뷰, 이 리서치뷰는 신의 한수 쪽에서 제일 높이 평가하는 여론조사죠. 그래서 리서치뷰가 왜 0.7%로 여태까지 자기네들의 여론조사는 10% 정도 앞서 있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 왜 실제 결과는 출구서 조사처럼 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뷰의 입장은 뭐냐면은 뉴스타파 쪽에서 들어간 뉴스타파를 굉장히 예의주시해 왔거든요. 그래서 너네 하나만 걸려라 착살한다 그랬던 게 여기 뉴스타파인데 이제 뉴스타파가 터트린 거 아니에요? 그게 기존에 부동층으로 돌아섰던 그 문전비 지지층, 지난 대선에서 문전비를 지지했다가 이번에 도저히 제명이는 안 된다 여겼던 성렬 좌파들이, 성렬 좌파 일부가 이번에 뉴스타파 3일 남겨놓고 터트렸잖아요. 거기에 놀아나서 그 부동층으로 돌아섰던 애들이, 성렬 좌파 일부가 다시 제명을 지지했기 때문에 0.7%의 그런 차이가 격차로 좁혀졌다라는 게 이제 리서치뷰의 분석이에요. 그 인드라 분석은 뭐냐? 저는 그렇게 그것도 영향이 인드라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본다면은 그 뉴스타파의 직전에 그 사건이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거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윤카 쪽에서 그 성렬 좌파였던 반정민당 온라인 조직 이런 애들이 윤카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조국 수호 지지했던 애들이 윤카 지지하고 그 상세 어느 정도 상쇄됐어요. 제가 볼 때. 그럼 뭐 때문에 이 격차가 좁혀졌냐 라고 본다면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인들아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뭐냐면 선거 직전에 있었던 그 돈살포. 이 인들아 강조했던 게 여론조사에서 항상 부동층으로 남는 층이 어떤 층이냐면 이 소상공인들이에요. 인들아 같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자영업자가 지지한 대통령이 돼요. 이 자영업자들은 여당도 이 반정민당 지지했다가 국힘당 지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자영업자들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는 그냥 확실하게 세훈이 형을 지지했는데 이번에 대선 앞두고 나서 이 문전비 자유파쇼 정권이 돈 살포를 했잖아요. 계속 소상공인에게 때 선거 직전까지 막 돈을 뿌렸거든. 그래서 이것들에서 돈은 먹고 투표는 윤카에게 한 수준 높은 시민들은, 지역은 그래도 윤카가 이겼지만 아직
돈 먹은 대로 움직이는 아직 덜 성숙한 그런 지역에서는 좀 어떤 민도가 조금 낮은 그런 지역에서는 약간 반쪽민당이 제명이가 앞선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자유정신, 자유인 정신은 높아서 윤카가 이겼죠. 그런 문전비 자유파시오 정권의 그런 저급한 수준 낮은 반민주적인 그런 돈살포에도 불구하고 윤카가 0.7%의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고 대한민국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승리다. 역사적인 승리다.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요인들, 근데 그래서 출구조사는 어떻게 된 거냐?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시되냐면 이게 사전선거가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가 약간 의미가 없어요. 사전선거가 없을 때는 출구조사가 말 그대로 출구조사였는데 사전선거가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라는 표현이 그렇게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 선거는 어떠냐면 절반이 사전선거 투표했고 절반이 본선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출구조사는 뭐 어떻게 된 거냐? 사전선거 때도 사전선거에 가서 출구조사하고 이번에도 출구조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선거 때는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방식이 뭐냐? 이 출구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선관위에서 이 노종이 선관위에서 이 출구조사 방송 3사 여론조사 기관에게 사전선거한 사람들 중에서 그 명단이 있을까? 선관위가 사전선거한 사람들 명단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투표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임의로 선관위가 마음대로 찍어준 사람들을 여론조사한테 주는 거예요. 출구조사 이쪽 당일에 투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송사 여론조사가 당연히 자기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전선거 투표의 성향에 대해서는 노종이 선관위가 찍어준 샘플을 가지고서 판단하게 만든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1%로 윤카가 승리한 걸로 나왔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1% 정도로 제명이가 이기는 걸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극소수 이견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인드라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다면 윤카의 승리였다. 작전 승리였다. 뭐냐면은 인드라가 맨날 쓸데없이 허경영 We fascist 허경영 전화만 받았는데 처음으로 아픈데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했어요. 3월 9일날 나 아팠거든요. 아파서 막 죽겠는데 전화가 온 거야. 모르는 전화로 받았더니 윤카예요. 지금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투표해주세요. 그 투표 동료. 마치 이게 인드라가 생각하기에 요 방식이 그저 반쪽 노면하고 이해창이 대결했을 때 2030들이요 투표하세요. 정몽준하고 갈라섰답니다. 투표하세요.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해창은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반쪽노면이 이겼잖아. 반쪽노면도 국회의원이 임명한 대통령 아니에요. 그 선거도 국회의원이 알파독 선거팀이 개입한 거거든요. 그게 아주 작전이 훌륭했다고 생각하는데 제명인이 이긴 줄 알고 가만히 있고 반면에 윤카는 마지막 날에 3월 9일날 오후에 투표 동료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이긴 거예요. 0.7%. 만약에 그 윤카가 오후 2시 접어들어가지고 이겼다고 착각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질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 대부분 투표한 친구들이 청년들이에요. 나이 든 분들은
오전에 다 투표하니까. 이제 오전에 푹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투표할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부동층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청년들인데, 그래서 인드라는 개인적으로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2030의 여성들은 이재명 찍고 남자는 윤카를 찍었다는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드라가, 이것도 역시 이 구도 역시도 국유본이 프레임을 만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는 거죠. 실제로 2030 여자들이,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제명 찍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필요해서 국유본이 알파독 선거팀이 이 이슈를 계속 그 외신이나 뉴욕타임즈나 뭐 블룸버거나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이슈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어떤 것이지, 실제로는 2030 여성들이 제명을 안 찍었다고 저는 봐요. 이건 지금 대부분 여론조사, 그 한국에 뭐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여론조사 그 조사원들이 인드라 말에 속으로 공감할 겁니다. 그러나 인드라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유본의 작전을 이해하기 때문에, 알파독의 작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냥 그 구도를 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실제로는 그 격차를 줄인 것은 한국의 부동층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영업자들이 돈살포에 놀아나서 제명이 찍은 게 효과가 큰 거죠. 원래 이 자영업자들이 문전비 잘파쇼 정권의 이런 K방역, 정치방역에 실망해가지고 윤곽 찍으려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3%만 움직여도 실제적으로 7%가 움직인 걸로, 3.5%만 딱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원래 3.5%가 윤카를 찍어야 되는데, 돈살포의 소상공인들이 제명에 찍었네. 그러면 이게 7%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음모론에서는 한 분께서 홍준표의 능력이다, 홍준표가 하루 전날 제명이 찍으라고 했다, 뭐 이렇게 음모론을 펼치시는데, 아니죠. 홍준표는요, 홍준표의 어떠한 그 조직력은 없어요. 인드라 강조하는데. 아니, 그리고 하루아침에 7%의 시민을 움직일 정도의 조직력이다? 홍준표가? 그런 음모론 믿으시면 안 돼요. 7%가 애 이름이 아니에요. 7%면 몇 명인데, 대한민국 시민에 1%가 몇 명이 아니에요. 1%가 지금 투표율이 75%니까 대략 한 3,400만 명? 한 30만 명, 아니 1%만 다 30만 명. 3%만 100만 명. 7%가 아니라 3%도 대단한 거예요. 100만 명의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다? 홍준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홍준표의 그 지지율은 허상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홍준표의 영향 때문이 아니야. 그냥 부정선거 그 전제 없이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이 윤가 찍으려다가 돈에 놀아나서 제명이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도가 좀 낮은 데는 더 많이 제명이 표가 쏠린 거고, 뭐 강남구 같은 데는 돈 많으니까 돈은 먹어도 찍는 거는 윤카지, 이렇게 민심대로 나온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정선거는 뭐냐? 일단은 이제 그 인천의 부평구 같은 경우는 아닌 걸로 드러났죠. 문제가 없는 걸로, 오히려 저기 뭐야 윤카표가 더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세현이 그렇다고 해서 나 인드라 가세현이 그
부정선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가세현이 이렇게 바람 잡아준 것도 대세로 잡아줬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나중에 봤어요. 인드라는 아파가지고 가세현 방송을 못 봤는데 어쨌든 김세희나 강용석은 여유있게 방송하더라고. 새벽 12시 반인가 이렇게 역전될 때도 담담하게 역전했네요. 역전할 거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인드라가 늘 궁금했던 게 개표 과정도 웃긴 게, 예, 이게 보면 전반에는 이재명이 앞서 있다가, 예, 딱 사람들 직장인들이 잘 시간인 12시가 넘어서는 딱 윤카가 당선되는 쪽으로 역전을 시켜놨잖아. 이거 근데 이거 조정은, 예,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초반부터, 예? 윤카가 앞서는 어떤 개표 진행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요. 말하자면. 왜냐, 어떻게 윤카가 앞서 있는 지역을 우선 개표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 호남, 예, 압도적으로 제명이가 앞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먼저 개표를 뜯었네. 예. 그 12시 넘어서 가지고 호남 쪽 애들이 다 개표가 다 끝나니까 그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것도 이 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예, 흥미진진한 레이스가 전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했죠. 한 분께서는 인드라의 예상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부실선거에 대한 혐의는 계속 있고 이거는 진상조사가 돼야 됩니다. 특히 노정희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겼다고 해서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윤카의 어떠한, 예, 국민통합을 위해서, 예,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국민 의혹을, 예, 해소시켜야 되겠죠. 예, 이런 면에서 인드라가 강조하는데, 대전제는 뭐죠?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바이든 시대에서는 부정선거는 없다. 부정선거나 트럼프 시대에서만 있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역대 2000년 이후에 부정선거는 없었다. 단 4.15 부정선거처럼, 예, 문전비 잘 파셔 정권 때만 한국에선 부정선거가 있었다. 트럼프 시대에서만 부정선거가 있었다. 11.3 미국 대선은 정당한 선거였고 아무런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자들은 파시스트다. 마찬가지로 4.15 부정선거를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 파시스트까지는 아닐지라도 준석이처럼, 예, 나중에 입장 곤란해질 수 있다. 11.3 미국 대선은 정당한 선거였고 민주주의 선거였고 4.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다. 이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만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시대에는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어떤 작업이 일부에서 획책할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이번처럼 대선처럼 이깁니다. 재보궐선거 때처럼 이깁니다. 설사 걔들이 그런 작업을 시도할지라도 이깁니다. 국유본이 정보는 더 앞서 있죠. 예, 일부 차이나 간첩들이 그런 획책을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수를 국유본은 전개할 것이다. 이런 점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도 인드라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투쟁하시는 분들에게는 늘 높이 평가하고 인드라, 예,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될 때까지 투표하지 않습니다. 입배지 있지 않습니다. 단 인드라 강조하지만 트럼프 11.3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 예, 4.15 부정선거를 훼손시키는 파시스트적인 겁니다. 예, 그런 이들과는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인드라가 강조하는 벡서스, 인드라가 벡서스 싫어하지는 않지만 벡서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벡서스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면 인드라는 벡서스 같은 사람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파스트 취급해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부정선거 하는 사람 중에 분명히 인드라가 경고를 때립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자들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반성하세요. 그리고 인드라가 이거 우리 민본자 민경욱, 예, 의원 좋아하잖아요. 민경욱 의원, 예, 철학 있는 기회주의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때, 예, 의혹이 있다고 거기까지는 민본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 그때는 인드라가 좋아하는, 예? 미국 부통령, 예? 그분도 펜스도 의혹을 분명히 제기할 수 있거든요. 통상적인 수준에서.
펜스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수 있어요. 근데 펜스가 딱 입장이 예? 바이든 형을 인정하고 바이든 형 취임식에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예, 트럼프 파시스트한테 욕먹었잖아. 펜스의 딱 그 지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본자는 딱 펜스의 노선에서 한치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딱 그거까지 예, 는 민본자가 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든 형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까지 만약에 하는 것은 이것은 인드라는 아무리 민경욱을 좋아하더라도 민경욱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드라 다시 한번 경고할게요. 인드라가 민경욱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예, 쾌유를 빌면서 예, 반드시 이 트아베빠와 거리를 둬야 된다. 예, 트아베빠 예, 트럼프 파시스트들과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우리 파시스트들과 거리를 못 두면 예, 민경욱의 정치 생명은 끝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지방선거 패배 이미 이거는 여러분 이건 리서치부의 얘기가 아니라 예,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다 생각이 다 똑같을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출구조사는 맞았는데 여론조사는 왜 틀렸냐? 여론조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여러분 여론조사는요 절대 수치입니다. 상대 수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100% 국민들이 다 선거를 투표율 100%를 전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실제 투표는 어떻게 나오죠? 네, 75%의 투표율이 있잖아요. 25%의 국민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바지에 이르르면 여론조사들도 이 갭을 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의 발표는 100%예요. 100%. 그러나 실제 투표하는 사람들은 75%에 불과하잖아요. 예, 이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인드라 볼 때는 국일본 선거팀 알파독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0.7%의 격차를 만든 것도 국일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48.7%를 만든 것도 국일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이 투개표 조작이 아니더라도 여론조사만으로도 뉴스의 힘만으로 이미 국일본은 0.1%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릴 수가 있는 힘을 가진 게 국일본이에요. 선거팀이에요. 0.1%, 1%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이슈 하나 딱 터뜨리면 1%, 0.1%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 용산 이전 이슈처럼 프레임 딱 만들어주고 개별적인 이슈 딱 터뜨려주면 다 움직여요. 여론조사. 대다수의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평상시에는 없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로 투표하진 않잖아요. 절박한 투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투표한 사람 이렇게 드물잖아. 있긴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자동기계처럼 투표한다고요. 아 누가 정답이야? 육하가 정답이네. 하면서 육하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유의지가 아닌 그냥 무의식적으로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 무의식을 지배하는 게 국일본이다. 국일본 선거팀이다. 과학이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맹찬세님 우크라이나 문제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오늘은 그냥 국내 정치 어저께 못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12시 11분이네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하고 48.7% 이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인드라 얘기한 게 6.25 법칙하고 48.7% 이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6.25 법칙. 자 60년대생 이번에 60년대 다시 한번 과학으로 검증됐죠.
예, 60년대생 이재명과 60년대생 예, 윤카의 대결, 윤카의 승리. 이재명이 왜 졌냐? 이 시기 때문에. 예, 두 번 한 대통령, 성씨가 두 번 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될 수가 없다. 예, 윤 씨는 이번이 성렬형이 됐으니까 이제 성렬형 윤카 이후로는 다시 윤 씨는 대통령 못 됩니다. 이 유교 법칙에 따르면. 예, 이렇게 보시고 5는 뭐죠? 예, 김대중서부터 문전비까지 5명의 대통령 보면 예,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에는 국힘당 대통령이 나오고, 미국 공화당이 들어서면 한국에서는 반쪽미당이 정권을 잡는다. 이거 왜 그러냐? 한국의 분단 체제 때문이다. 이게 들어가 아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딱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죠. 그래서 합쳐서 6.25 법칙이다. 6.25 법칙. 이번에도 100%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기의 그럼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60년대생이 두 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60년대생 중에서 찾아야 되고, 50년대생은 끝났다. 70년대생하고 50년대생 출신이면 대통령 후보에서 제외돼야 된다. 여든 야든. 그 다음에 김이박, 윤씨, 노씨 이 5성. 노씨, 김이박, 그 다음에 윤씨는 이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 하는 걸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가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인드라가 힐러리를 그렇게 지지한 게 왜냐? 그거는 힐러리가 되면 한국에서 국힘당 정부가 다시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힐러리를 지지한 거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인드라의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바람 섞인 전망, 객관적이지 못했죠. 사실 힐러리 지지한 거는 힐러리가 대통령 돼야, 힐러리가 인드라가 늘 강조해서, 그래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구분 결정이에요, 여러분. 저런 무성이 같은 애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도 이게 잘 모르는 건데, 국힘당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김무성 따위가 하는 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구변 귀족, 트럼프 계열 귀족이 결정한 거예요. 상극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제적인 사건이지 국내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힐러리 대통령이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없었고, 홍준표든 아니면은 안철수가 대통령 됐을 겁니다. 문전비 대통령 못 됐을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문전비가 대통령 된 거죠. 문전비가 대통령으로 임명받은 거죠, 구건에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5 법칙, 그 다음에 48.7% 의미는 뭐냐? 인드라가 45.8, 48.7, 50.1, 54.1, 이건 투표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드라가 지난 대선에서 문전비의 지지율 41.5%라고 전망했잖아요. 근데 41, 소수점은 틀렸지만 41% 맞췄지 않습니까? 인드라가 이번에도 소수점이야는 틀렸지만 어쨌든 맞췄잖아요. 그게 뭐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 51.6%, 5.16 혁명, 5월 혁명, 문전비 반쪽 일성 생일 4월 15일, 48.7 법의 날, 제헌절. 법대로 해라. 법치주의 정신으로 윤카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법치 정신으로, 법치주의로 조국을 쓸어버리고 문전비 자유파쇼의 적폐를 청산해라. 법의 날 48.7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드라가 그래서 아프지 않았다면 이거 세세하게 분석했을 텐데, 인드라가 많이 아팠잖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문전비 대통령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문전비의
득표율까지 맞췄잖아요. 이번에도 맞춘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때려잡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6.25 법칙 48.7%의 의미, 0.7%의 격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생존하시기 위해서, 인류와 함께하는 파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계인이 되어야 된다.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 세계 정신과 같이 가야 된다. 시대 정신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년대생 우리 철수형 열심히 하시고, 세훈이 잘하고, 세훈 형도 열심히 하시고, 원희룡 화이팅, 나경원 언니 화이팅, 또 많아, 태영호, 또 민경호, 강용숙 또 60년대생이지요. 그래서 영환이 형은 60년대생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다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봐서 우크라이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침략, 러시아 침략. 왜? 좌우의 파시오들은 음모론을 이용해서 푸틴을 옹호하나, 이런 주제로 다룰 겁니다. 푸틴을, 그러니까 중국처럼, 맹꽁 씨바르 중국처럼 친러 중립인 척 하면서 중립 스탠스에서 은근히 미국 가고 그런 애들 있죠. 이게 맹꽁 씨바르 입장이거든요. 친러 중립, 그런 노선을 펼치는 애들, 당신들 인드라가 파시스트 혐의를 두겠습니다. 당신들 똑바로 안 하면, 이번에 줄 안 쓸, 잘 못 쓰면, 국기본이 너네들 가만히 보고 있어 지금. 너네 모를 줄 알지. 니네들 지금 왜 저렇게 3% 같은 데서 왜 갑자기 저렇게 이상한 소리. 이 3% 얘 대선 때 찍혔잖아 인들한테. 자, 3% 같은 애들이, 증권 따위 같은 노란하는 애들이, 너네들 노선이 어떻게 나오나 하고 지금 인드라처럼 다 구경을 보고 있어. 밤길 조심하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고 건강하세요.